자, 안녕하세요. 지상범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서류를 마감할 시기가 되었고, 좀 아이들이 사실 되게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여러 중소도시와 그리고 농어촌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 농어촌 전형과 그리고 지역균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되게 정보도 부족하고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조차도 가져가면 제대로 이 컨설팅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얘기를 말씀을 안 해주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해주시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게 사실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지역균형과 같은 경우는 이 면접의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서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일반 전형과 같은 경우는 면접이 상대적으로 당락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과 같은 경우는 최저 유무를 맞출 수 있느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전형과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가 서류가 통과되어지고 면접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이 심층 면접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지금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 학생들 그리고 농어촌 학생들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좀 마무리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면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대부분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데 학교의 그 입학 전형 요강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의 인재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학교가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그것이 내가 쓴 자기소개서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쓰여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걸 분석 안 하고 쓰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집 요강에 나오는 학교의 인재상이라든가 또 학과의 인재상이라든가 혹은 그 학생부를 평가하는 방식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섭렵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서울대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가 대학에 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살펴보면서 평가하는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인성의 영역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별로 좋지 않은 인성과 학업 역량이 충돌할 때는 아무래도 학업 역량 쪽에 비중을 두는 경향들이 서울대는 더 많더라.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는 학업 역량을 어떻게 어떻게 드러내도록 써주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학생부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보충하고 상황과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느냐를 기술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를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소개서도 시험이다. 그래서 그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런 문제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학에 대한 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썼는지,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것들을, 문항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는 자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 제한 내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저의 장점과 그리고 이 단점을 극복한 사례와 단점을 극복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발전된 사항, 그런 역경 극복을 통해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남과 달라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서울대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나는 열심히 했어요 라고 쓴다면, 그렇게만 쓴다면 그거는 떨어집니다. 그런 케이스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내가 남과 다르게 어떤 생각을 해보았고, 그런 과정 속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좀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노력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좋은 자기소개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자, 4가지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그 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자, 어쨌든 이러한 4개의 카테고리 속에서 내가 어떤 나만의 특징이 있을까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1번을 점검했을 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좀 꼼꼼히 보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맞죠? 바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바라보는 이 학업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는 것들도 최근 들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실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공부했고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이런 것들은 그 학생이 성실하다,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주제 선정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도한 아이들 중에 붙었던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보면 좀 남과 다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어떠한 그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지적 호기심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러한 과정에 실패가 있다선 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대학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이고,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한 아이들이 합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시간을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자, 서울대학교 지원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1.0이 공부를 못했던 건가요? 1.5가 전교 1등인데 1.5가 공부를 못하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내신 성적 하나만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나만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경험들을, 그리고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 봤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교훈을 얻었고, 그러한 또 실패를 얻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써주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다라는 확고한 생각과 변화들이 있다면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학업 역량에 초점을 맞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업 역량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경험들, 그래서 어떤 그런 노력 의지들,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걸 써달라. 그리고 이 학업 역량에서 전공 적합성과 같이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주제들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경영학과나 혹은 뭐 수학과나 혹은 또 수학을 많이 필요하는 또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경제학과를 가는 아이들은 내가 좀 문과라고 생각이 든다선 치더라도 수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래프를 분석하든지 또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경험해 보든지, 그래서 수학을 써주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자연계열의 학과를 간다면 오히려 수학과 물리 쪽에서 자기소개서를 써주면, 주제를 잡아 써주면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제도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학과별로 좀 생각해보고 많이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주제가 합당한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업 역량이라는 건 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내신이나 이런 거 갖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공부 방법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과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확장시켜서 혹은 또 다른 동아리 활동 내에서 어떤 활동을 또 하면서 느꼈던 탐구 역량에 대한 접근 방식들을 좀 설명해주면 어떨까?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저의 경험상으로서는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시가, 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했던 아이가 취미가 기타라고 합시다. 그 기타를 치다가 우리가 물리 시간에 파장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장을 이라는 개념의 틀을 이용해서 수학과 융합시켜서 그런 소리들에 대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았다면 아주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아리 활동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을 동아리 활동으로, 또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진로 활동으로 가져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서류의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라. 그래서 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이고 종합적 평가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 나타난 것보다는 교과 세특에 나타났던 개념들을 내가 동아리 활동에서 써먹고,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 또 동아리 활동들을 바로 진로 활동과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서울대 일본을 쓰실 때 뭐 공부 방법 같은 걸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깊이 왜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 왜 이럴까?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나타날까? 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봤고, 그러한 왜라는 질문 속에서 내가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스토리가 좀 이렇게 노력해봤던 것들, 그 노력하는 과정을 속에서 내가 좀 깨달았던 것들이 많았던 것들, 자, 이런 소재를 잡아서 쓰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탐구 역량이라는 것은 교과 세특, 수행평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또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연구 과정, 뭐 팀별 연구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를 찾아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즉 내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주제들을 찾아서 그러한 에피소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자기
훌륭한 자기소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구성했을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기소개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의미 있었던 학업 활동, 학업 역량을 보여준 경험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말해야 될까? 자, 입학사정관이 어떤 활동을 했다면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요? 너는 왜 그 활동을 굳이 여러 개의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을 썼니? 라는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동기, 어떤 활동을 했다면 상황과 동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동기가 제가 볼 땐 특별한 범위는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정도는 언급해 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천자 중에 700자 내지 혹은 650자 정도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훌륭히 했다, 열심히 했다 보다는 내가 그 과정에 대한 아주 객관적 사실들을 열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쉬웠던 점, 그 과정에서 깨달았던 점, 그리고 그 깨달았던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걸 해결했던 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한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된 생각 내지는 어떤 학습하는 태도 혹은 실험상의 오류에 대한 인정, 그걸 통해서 내가 대학에서 어떻게 나의 꿈의 역량들을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된 생각을 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5% 혹은 20%, 15%, 20%에서 60에 70% 사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또 하나, 너무 장문을 가져오면 사실 읽는 사람들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입학사정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인간인 이상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이고 재밌는, 그리고 너무 장문을 쓰는 것보다는 단문 형태로 요지가 팩트만 딱딱 꽂힐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쓸 때는 바로 두 갈식의 형태로 먼저 결론을 내려주고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목 정도를 붙여 쓰고 쓰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를 믿는 학생들은 이렇게 제목, 그 핵심 내용을 제목으로 써놓고 가면 입학사정관들이 읽을 때 조금은 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1번을 쓸 때 부탁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융합할 수 있다면 융합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써주면 더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예를 들면 수학과 물리, 예를 들면 생물과 수학, 이렇게 융합할 수 있다면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속도를 계산해봤다.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개념 자체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한 아이가 이 혈류의 속도를 그리기 위해서 함수값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활용해서 이 혈류 속도를 이렇게 계산해보는 그런 것들도 쓴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융합적 측면에 맞추어서 좀 하나의 측면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했을 때 수학과 물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좋은 학습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주제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겠죠? 네, 1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평가하는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 1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서울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아주 많이 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재수생한테 꿀팁 하나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작년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재수해서 가는 경우, 최근 들어 이 재수생들의 그 합격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수시 전형에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제 상담을 받다 오면 작년에 썼던 거 그대로 써서 내면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썼던 걸 그대로 내면 100% 떨어집니다. 왜?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재수생들은 작년에 썼던 자기소개서가 있더라도 우리가 1년 동안 재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깊어진 생각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깊어진 생각들을, 주제는 같이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변화된 생각,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봄으로써 조금은 그 장점들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꼭꼭 그렇게 하기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사실 교내 활동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내 활동 중에서 뭐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을 그죠? 몇 개? 3개를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컨설턴트는 전공적합성에 초점을 맞춰서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씁니다. 저도 그거는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전공만 관련된 그 주제들을 써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기에게 어떤 상당히 큰 에피소드와 영향을 미쳤다면 그거는 충분히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소재를 찾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좀 죄송한데요. 자, 일단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내용이 학업 역량과도 연계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과정 속에 서로 다툼도 있을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물리적인 부분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런 해결 과정들에 대한 주장들을 써주면 또 수학적 관점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 수학적 관점을 친구들과 상의해가면서 해결했다면 그건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 요인 중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은 발전해 갈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훨씬 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모든 평가형이 다 들어가는 주제 위주로 써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동아리 활동을 가장 많이 씁니다. 하지만 수행평가 내용도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수행평가에서 시작한 것들을 동아리 활동으로 끌어와서 연구하는 개념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로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 나에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을 적어줘도 좋습니다. 혹은 자율활동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동아리 활동으로 끌어와서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해 본 것도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3개를 구성하라고 했으니 내가 3개를 쓰겠다고 결정했다면 2개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써도 좋습니다. 하나는 나머지는 내가 공부만 했던 아이가 아니라 나는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음악활동이나 미술활동을 통해서 내가 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이 나에게 정신적인 여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량을 설명하면서 이런 4가지의 평가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피소드가 있는 거라면 쓰셔도 상당히 좋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전공적합성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역량에 대한 것, 그래서 전공에 관련된 활동을 하되 내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 탐구 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또 그런 어려움에 대한 역경에 대한 노력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또 그런 학문적 성격들을 친구들과 어떻게 해결하면서 갔는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좋다면 그러한 내용도 아주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개수를 보면 사실 1번 3개를 쓰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3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개를 쓰면 좀 단편적인 내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만나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2개 정도를 쓰고 그 해결 과정이나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서술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답은 없습니다. 3개를 쓰든 2개를 쓰든 근데 하나는 너무 아니죠. 그러니까 2개 정도를 좀 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3개를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3개를 쓰실 땐 단편적이 될 수 있고 그냥 나열에 불과할 수 있으니 나열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인 딱딱 떨어지는 내용들은 학생부에 나와져 있겠죠.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상황과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것들을 써줘야 됩니다. 때문에 500제가 되면 사실 조금 나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500자를 쓰더라도 내가 팩트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서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다면 3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오히려 2개 정도를 선택하고 그 과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써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학생부에 대한 역량이나 그런 뭐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이나 뭐 인성이나 뭐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쓸 때 1번과 같이 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 뭐 60에 70, 뭐 15%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상황과 동기를 부여하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계기가 돼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해 봤고 그런 접근했던 방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 혹은 그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의 증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변화된 생각들을 써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좋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오히려 일본의 활동들을 교과 수행평가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을 적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동아리 활동으로 갖고 와서 수행평가나 동아리 같은 주제임에도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 아이가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쓰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거 객관적 사실로서 입학사정관을 평가해라. 아시겠죠? 뭐를 했어요는 나열식은 바로 의미가 없다. 그거는 불합격의 지름길이다 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배려, 나눔, 갈등, 관리에 대한 경험을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쓰는 경향들을 보면 2가지 관점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고요. 하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여러 가지 학교 활동, 혹은 뭐 체육대회라든가 자율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친구들과 교육과의 관계, 혹은 멘티, 멘토 활동을 했던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봉사활동에 어떤 나의 어떤 그 했던 계기나 그런 상황과 의미가 있겠죠. 자, 그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내가 실천해 나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배려 나눔에 대한 관점들을 내가 어떻게 결론 지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서술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봉사활동을 쓸 때는 좀 진정성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그 연대 교육학과 가는 한 애 중에 그 자기소개서를 소개해드리면 전라도에 어디 좀 시골 학교입니다. 군단위 학교인데 연세대 교육학과를 간 애가 있습니다. 걔가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바로 정해이모라는 이야기를 썼거든요. 근데 정해이모는 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즉 교통사고에 의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자,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면서 이런 좀 뭔가 좀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아이가 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갔는데 정혜이모라는 분에게 어떤 그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주는 봉사활동을 좀 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이 정혜이모가 되게 예민해서 손을 쳐내고 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마음의 상처를 좀 입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감안하고 있기에는 좀 그래서 사회복지 선생님한테 정혜이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정혜이모랑 친해지고 싶은데 정혜이모는 나를 좀 거부한다. 그래서 사실 마음도 상하고 되게 아프고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회복지 선생님께서 그 정혜이모는 사실 원래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교통사고에 의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었어. 그래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20년 동안 정상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 거부 반응이 심해. 그건 네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혜의 이모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기를 좀 되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바로 어머니가 목포에 사시고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편부모 가정입니다. 즉 사회 배려자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좋은 의도로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것들도 내 노력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 노력이 조금 폄하되거나 좀 그런 게 아닐까? 이 내 노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지 않은가? 이러면서 되게 갈등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좋은 의도로 얘기했던 거죠. 친구들도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하건대 진정한 봉사라는 것이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봉사의 첫 번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정의 이모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가정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나도 학교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되게 슬펐다. 근데 이모가 그렇게 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나는 정말로 이모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들을 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쩌다고 설명해 준 거예요. 나를 먼저 드러내야 상대방이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서로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 도움이 오히려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훨씬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자기소개를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진정성이 느껴지죠? 안 느껴지세요? 어쨌든 자 이렇게 그래서 3번을 썼을 때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또 이러한 에피소드가 조금 뭐 갈등 관리를 쓴다면 그런 것들이 좀 한 번에 해결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면서 내가 이겨냈던 것들 혹은 또 멘티멘토 활동을 하면 그 친구가 방황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 줬거나 그 친구가 멘탈이 붕괴되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거나 혹은 고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그 아이들이 과학적인 요소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으며 또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어떤 공부 외적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좀 그렇게 더 했고 또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 이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자 이런 내용들을 써준다면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겠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어떤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번 문항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결격 사유가 없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들 통해 내가 정말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은 진정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말로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쓸 수 있는 주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 자, 2번. 이제 4번입니다. 4번. 이제 헛소리가 나네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그냥 떠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머리가 좀 멍해지네요. 이러면 안 되죠.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어쨌든 4번.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독서죠. 예, 동기, 책의 내용, 그리고 바뀐 생각 내지 교훈을 적어라.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4번 문항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애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책의 선정했을 때. 그러면 책의 선정은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책을 많이 읽은 게 중요합니까? 사실 책의 권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상위층이 지원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꼭 전공과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전공만 쓰다 보면 상당히 좀 지루하고 단편적으로 아이들이 보일 수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공을 두 권 적었다면 뭐 인문서적이나 이런 것들 하나를 적어도 좋고요. 그리고 다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적어도 좋습니다. 혹은 다 물리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건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철저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질문에 맞도록 의도한 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남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 봤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교과에서 나타났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거나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내가 읽어봤거나 혹은 내가 과학자로서 사회를 보니 이 과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과학 지상주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좀 고쳐나가기 위해서 그런 과학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학 지상주의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봤다 라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 솔직히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솔직히 불행할 수도 있다. 나는 불행하기 싫어서 내가 좋아하는 책, 음악 활동을 했고, 뭐 이런 음악 활동을 하던 중에 뭐 이런 책들을 읽어봤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그 책의 양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책의 주제 선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었던 걸 써라. 꼭 전공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한번 전공과 일치하게 해서 깊게 들어가 봤던 내용들을 한번 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인성에 대한 중요성도 사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학과 관련된 내가 자연계를 지원하지만 인문학에 대한 어떤 폭넓은 지식과 그리고 내가 과학자로서 내가 어떤 생각하는 느낌,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더 적어주면 앞에서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이 아주 뛰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사회를 고민하고 그러한 과학에 대한 어떤 장점, 뭐 올바른 생각, 가치관들을 생각했다면 좀 더 좋은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부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뭐 예체능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보여진다면 내가 볼 땐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좀 더 단조롭지 않고 폭넓은 창의적인 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친구들, 저도 농어촌 출신이거든요. 저는 충북 옥천이 고향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좀 이게 많이 보지 못했고,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은 뭐 고등학교 진학할 때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를 좀 지원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좀 써보지 못한 경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에서 좀 깊이가 없고 흩어져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서울대학교의 평가 요소도 일반고에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서울대학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주제를 좀 잘 찾아서 좀 깊이 있게 심화될 수 있게 좀 자기소개를 쓴다면 좋은 결과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전형의 이름 맞게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고, 이 정성적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역경 극복 사례들을 적어주면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제 막바지인데요. 힘 좀 내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거나 혹은 또 이 자소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얼추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 주고 의견 정도는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글도 잘 나옵니다. 나는 될까 안 될까만 끊임없이 공부하면 공부도 안 되고 자소서도 안 돼요. 맞죠? 자, 긍정적 방식 웃으면서 힘들지만 쓰십시오. 모든 수험생은 다 힘듭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중간을 하는 아이들도 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요, 다 같이 두 끼 먹으면 배가 안 고픕니다. 근데 10명이 있는데 9명은 세 끼를 먹으면 나만 두 끼 먹어요. 그럼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자, 지금은 다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힘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이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지상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질문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모평 보실 텐데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서울대 지원하신 분 파이팅입니다. 예, 지상범 선생이었습니다. 안녕.